요즘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 부모를 물론 요기하는 건 참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부모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욕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놈하고 싸우고 싶지, 내 자식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거나 내 자식하고 싸우고 싶진 않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엄마 나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네 집에 좀 들어가 살게. 엄마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 엄마를 잠깐 이제 어디 시장 갔다 오라고 하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지 혼자 내뺀 거예요. 엄마는 거기다 놔두고. 물론 비밀번호가 다르죠. 이사 갔으니까. 엄마가 이제 뒤늦게 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 갈 데도 없으니까 그 아파트 복도에서 죽 때리고 있으면 이제 뭔가 대책이 있겠지 하겠지만 경찰이 와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엄마는 대책을 세워주죠. 근데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처벌 되겠잖아요. 엄마 마음이 또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2015년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한 적 있죠.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2015년도에 이 말은 행정반, 복지반, 즉 복지를 담당한 일반직 공무원이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제가 이제 맨날 동사무소 하잖아요. 그 동사무소에는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허브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면 담당 공무원이 당신 원합니까? 원합니다 하면은 직권으로 서비스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누가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래요? 거기 있단 말이죠 하고 이제 복지사가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화된 서비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할 때 또 오빠가 잘 살아. 근데 여동생은 못 살아. 엄마랑 같이 살았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 돈이 내게 필요해. 그럼 엄마한테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엄마 나는 엄마 전세금을 내가 좀 필요한데 엄마를 모실 수는 없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또 이해를 해줄 수도 있죠. 그렇게 엄마한테 사기치지 말고 물론 엄마한테 사기친다라는 것은 같은 솥밥을 먹는 가족끼리는 물론 그런 범죄가 또 그 금융 범죄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자식이 엄마에게 돈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 참 나쁜 자식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의 전세보증금은 필요한데 부모는 모실 수 없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야.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인정을 한다 치고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이후에는 자식의 부양 능력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뭐 연간 소득이 1억 2천 넘는 형제가 있었나? 재산이 12억 넘는 형제가 있었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자식이 있지 않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그런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뭐 50억 있는 자식, 뭐 30억 있는 자식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내년부터는 준다고 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복지 신청을 하는데 재산을 다 자식 이름으로 빼돌려서 자식이 다 대기업에 다녀. 자식들이 다 아들들이. 그리고 아들들이 뭐 월급도 연봉도 많지만 집도 수십억 원짜리 다 재산이 있는데 참 엄마는 기초생계 수급 신청한다고 언니랑 같이 왔더라고. 언니는 이제 이미 받고 있어. 언니는 같은 그 방법을 갖고 사용하고 있었나 봐. 동생이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왔더라고. 근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계수급 지원을 하는데 다른 데로 갈라. 또 빨리빨리 말해야겠네. 자 이제 그런 조건이건 어쩌건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엄마랑 살다가 엄마 전세금은 나한테 필요한데
엄마랑 같이 살긴 싫으면 이렇게 경찰에게 잡혀가는 유기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정당히 말씀하세요. 엄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산다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시설에 가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시설은 물론 등급이 없으면 못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치매도 아니고 등급이 안 나왔나 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엄마가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엄마가 치매도 되고 뭐 5등급이라도 어쨌거나 시설 등급을 나올 수만 있다면 시설에 의뢰를 하고 자식들은 이제 따로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한테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80대의 어르신이더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르신이 그런 분들을 길거리로 내몰진 않아요. 국가가 가장 먼저 1번 책임이 국가 책임으로 하고 이제 민간 책임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민간의 도움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진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 모시기 싫은 상황.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부모님의 돈만 뺏고 싶은 경우인데 등급을 먼저 받아요. 하여간 내가 요양원에서 엄청 많이 본 경우인데 등급을 먼저 받으면 그 등급으로 요양원에 입수시킨 다음에 재산을 빼돌리더라고. 그 기간까지도 못 버틴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아예 대놓고 허락을 하시라니까요. 내가 엄마를 길거리에 유기해야 되겠어. 아니면 엄마를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설에 의뢰를 하고 내가 엄마 돈을 좀 쓰겠다고 해보세요. 가장 나쁜 게 그것도 나쁘지만 최악인 게 부모를 길거리에 유기하는 것이라서 내가 이런 방법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파트에서 잠깐 시장 갔다 오라고 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시장 갔다 오니까 비밀번호 싹 바꿔.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엄마가 아파트 복도에서 13일인가 버티고 결국 구조된 일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참 극악이야. 30도가 넘는 한여름 떼약볕에서. 그런 것보다는 시설에 그래도 유기하는 게 낫다니까. 그래도 시설에 유기하는 건 복지를 좀 아는 사람들이지. 참 나빠요. 그죠? 시설에서는 만약에 등급이 없다 해도 등급을 시설에서는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참 시설의 또 역량이야. 그러니까 시설의 부모님을 모시세요. 이왕에 유기하려면 길거리에 하려면 그래도 시설에 하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런 정보라도 없으면 어르신들이 이 추위에 시설도 못 가고 길거리에서 떨면서 유기당한 어르신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슬픈 일인데 그래도 오늘은 이야기 했습니다.